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장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네, 맞아요. 예. 봄날 같은 전국도 느낌이긴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당장 내일 꽁꽁 옵니다. 네. 내일 본회의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요. 오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고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을 하면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1년 12월에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정치 입문을 했기 때문에 12년 만에 나 홀로 창당에 나서는 셈입니다. 그 전에 뭐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라든지 이런 창당 작업에 참여했던 일은 있지만 이렇게 온전히 이준석 신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처음으로 이제 홀로서기에 나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서울 노원의 한 갈비집에서 했었던 탈당 선언과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만의 넥스트 스텝을 걷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이제 선언문이 분량이 좀 길었거든요. 저도 네, 이제 뭐 길더라고요. 생방송도 보고 나중에 이제 따로 그 전문을 받아가지고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오늘을 그날로 정해놓고 지난 몇 달간 많이 고민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몇 달 전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지만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회유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를 이야기를 했고요. 해열제와 진통제를 남발해서 이제는 주사 바늘을 꽂을 혈관도 남아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다루겠다 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당 체제 안에서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 그 대안 세력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좀 비춘 거고요. 비선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언급한 부분이 좀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지금 여권 내, 정권 내에 비선 권력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 그 사람 앞에서 법과 상식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경험만 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다라고 하면서 과거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끌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제 기자회견의 장소가 또 많이 회자가 됐는데 상계동에서 그것도 이제 갈비집에서 탈당 선언을 하는 데 대해서는 이런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정치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 새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들으셨던 넥스트 스텝을 강조를 한 건데 마지막에는 좀 그 유머를 섞어서 상계동 마포 참숯갈비 선언이라고 위키백과에 한 자락에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실제로 이제 조금 전에 봤더니 나무위키 같은 위키피디아에는 이미 좀 등재가 됐더라고요. 예, 노력하기 전에 이미 좀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저도 쭉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길더라고요. 예. 그들의 권력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 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봄에서 이제 끌어온 셈이겠죠. 예. 칼잡이의 아집. 그다음에 현재의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국민의힘과는 특히 지금 소위 친윤 내지는 찐윤, 검윤, 경윤, 경찰윤회관 등등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톤의 말들을 했네요. 오늘 장 기자님 어떻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어떤 반응들이 있고 어떤 반응들이 좀 있는지 좀.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럴 줄 알았다라는 분위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네. 사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어떻게 설 거냐에 대해서 훨씬 더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취재해 보니까 몇 분들이 이동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크로스 체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해주셔서 제가 보도는 할 수는 없는데
상당한 중진이 이준석 신당으로 옮길 가능성. 중진이. 예, 그 제기가 현역 의원들 됩니다. 중에서도. 예, 현역 국민의힘 현역이죠. 그러니까 예. 공천이 지금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미리 예. 움직인다. 네, 예. 아니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움직인다더라라는 정도의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막 너무 바빠가지고 아직은 첫 크로스 체크를 못했습니다. 크로스 체크해서 제가 다음 주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연설문이 있었고 오늘 이준석 전 대표의 연설문이 있는데 같은 보수 진영 안에 있는 두 정치인의 연설문을 놓고 기자로서 비교해 볼 때 네. 이준석 승, 아. 한동훈 패 예,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잠시 보수 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은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반성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바로 그들의 권력용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한다. 모두 자기가 부족한 탓이다. 이제 이렇게 반성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끝에 제일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4호선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까지의 20분간의 부대낌 속에서 졸고 있는 가장의 고단함을 새기겠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 그리고 지금 내가 먹고 즐길 것을 아껴가며 된 아이의 교육비가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는 지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소위 대한민국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문장으로 고스란히 담아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공감 갈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마지막에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 몸집을 좀 키워달라라고 하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 대사죠. 드라마의 진도준의 이제 드라마 대사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무엇을 막막하기는 하다만 그래도 이 길을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반성을 잘 하지 않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반성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문제는 네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갔어야 됐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에서 커온 정치인이어서 그런지 네. 진보 정치인 같으면 한 걸음 더 나갔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딱 멈췄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대선 출마 선언문이냐 뭐 이렇게 읽는 기자들도 있긴 하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심판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심판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미 심판할 결심을 마쳤는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왜 이런 결심을 잘 밝히지 않는 건지 그런 것들도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네. 저도 보면 네, 상계동이라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지역 기반을 굉장히 좀 잘 해석해서 녹여낸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읽어주신 대목들이 그런 대표적인 대목들이고, 그리고 이제 상계동 뭐 노원구라는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굉장히 좀 다양한 계층들이 섞여 사는 동네라는 거거든요. 공무원들도 이 하급 그렇죠. 공무원들도 굉장히 좀 많이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어떤 서민들도 많은 공간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대치동, 목동, 상계동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그래서. 곳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커피값 아껴가지고 애들 학원비 쓰고 엄마들이 그렇죠. 예. 맥도날드 그런 부분들을 커피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지하철을 즐겨 타는 정치인 이준석이 상당히 좀 잘 캐치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셨잖아요. 네. 그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의 연설문. 이준석 대표가 제시하고 있는 진단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또는 그 진단의 네. 그 정책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비판할 거리들이 꽤나 있더라라는 게 이제 일감이었고요. 다만 둘을 비교를 해본다면 이준석은 적어도 리얼 월드에서 살고 있구나. 네. 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하자면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온 대한민국의 강력한 시대 정신이 586 정치 특권 세력의
퇴출이다라고 얘기하는 진단은 이건 리얼 월드가 아닌 것 같다. 검사 그러니까 월드에 기반한 시대 진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검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예. 당장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음. 떠나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물가도 그렇고 뭐 월급은 계속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GDP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최소한 뭐 재래시장이라도 한번 갔다 오고 이 서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운동권식으로 저도 표현하겠습니다. 주타방이 운동권이에요. 주요 타격 방향이라는 예, 겁니다. 예, 예. 주타방은. 주타방. 운동권 용어 오랜만에 저도 써봅니다. 아니 지금 운동권이 청산 대상입니까? 아니 운동권 청산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운동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소위 지금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80년대 운동권 정치인들이 그 그러니까 그때 가졌던 그 마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득권 정치인으로 표현하면 되지. 굳이 운동권이라고 지금 아직도 운동사회에 남아서 인권운동 뭐 등등의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욕되게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그 이제 듭니다. 저는 그 이준석 전 네네. 대표의 어떤 연설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이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고 네. 비평가적으로 봤을 때 네네. 과연 이제 잘된 연설이었는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부분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제 발언, 어제 연설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다는 것이지. 네. 절대치로 보면 저는 이제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해에 당 대표가 될 때, 네. 지지난해군요 이제 벌써 지지난해 당 대표가 될 때. 대구 유세에서 쏟아냈던 그 연설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좀 후퇴한 연설이 아닌가. 네네.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하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장윤석 기자가 짚어주신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현상 타파를 위한 어떤 선언과 대안 제시 이게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지점을 어떻게 공략해서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비평가적 입장에서 보자면 언젠가는 보수 진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이제 타격하고 타파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남고요. 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현상 지적까지는 좋습니다만 그거를 이 정책적으로 풀어내는 데 있어서 담론을 짚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공계 인재 육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어떤 방향성을 지적을 하면서 반도체 육성을 하는 거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가 서로 대치되는 개념인 것처럼 충돌하는 것처럼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 저는 이걸 뭐 적절한 지적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금 개혁에 대한 의제를 놓고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지금 연금을 납부하는 세대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거는 뭐 전형적인 그 공포 마케팅이거든요. 그렇죠. 사실도 아닐 뿐더러 정확한 진단이 안 되면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가 좀 어렵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홀로서기하는 이준석한테는 조언자나 조언 그룹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들이 굉장히 네. 많은 연설문인데 어쨌든 리얼 월드에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뭐 그렇죠. 들었다. 네. 근데 한 장관, 한 비대위원장의 연설문은 리얼 월드에 살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그 뜻을 함께 하는 분들이 창조해낸 세상에 살고 계신 건가라고 하는 그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운동권 청산이 지금 왜 나오지? 이게 우리의 시대 정신인가? 예. 지금 다수 국민들은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라. 그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정답을 못 찾고 있는 건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강서 보궐선거가 준 국민적 교훈을 완전히 망각한 정치를 시작했다. 결론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준석 그 전 대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경쟁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들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간접적으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첫 합을 겨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첫날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국회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이준석 전 대표의 트레이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소위 세대 포이론을 지적을 했습니다. 세대 포이론이라 세대를 나이 기준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정략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세상에는 해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세대 포이론하고 각을 세우는 이 발언을 직접적으로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매년 이준석 대항마라는 타이틀 달고 등장하는 사람이 한 분씩 있는데 그분들이 이준석 부정으로 자기 행보를 시작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봤다. 세대 포이론이 아니고서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준석과 차별화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라라고 하면서 응수를 했습니다.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네, 뭐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이준석 신당의 의미를 대선까지 좀 긴 스케줄에서 확장해서 봐야 된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내년 총선은 한국 정치사상 가장 극렬하게 진영 대결이 가시화될 선거이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은 물론이고 이제 제3시대 정당들이 주목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현상 진단을 하면서 제3시대 신당들이 이제 파급력 자체는 낮지만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 한 10%대를 유지한다면 비례해서 7석, 8석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신당을 통해서 나중에 차기 대선 때 범보수 연합 세력의 파트너로 뛸 수도 있다. 그 생각을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는 걸로 본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에는 국민의힘도 여기에 연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나중을 생각해서 국민의힘이 지금은 굳이 이준석 신당을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날을 세웠어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칼잡이 본능을 발휘를 했는데 뭐 또 예방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만나기는 만납니까? 또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정도까지 각 세워놓고. 그러니까 뭐 피의자와 검사냐 뭐 이제 이런 이제 분석도 기자들이 하고 있던데요. 네. 뭐 만나기는 할 것 같은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사실상 선전포고 비슷하게 각을 세우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뭐라고 네, 얘기했는지. 오늘 이제 출근 첫날인데 강하게 각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질문만 받아왔는데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다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은 검사를 사칭한 이재명 대표를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당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만나게 될 야당 대표한테 이제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과연 내일 만남에서는 어떤 모습이 연출될 것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아니, 거고. 근데 이게 검사 사칭 관련해서는 그건 논외로 네. 이 문장이 논리적으로 이어집니까? 잘 안 이어지죠. 그러니까요. 네. 나 이게 아니 이게 무슨 근데 소리지? 사실 어제 연설문에도 좀 비문이 많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자꾸 북한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하는 과정에서 96점 몇 %가 되는 분이 찬성을 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이재명 대표 그렇게 뭐 개혁의 딸들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77%였거든요. 근데 90%가 넘는 지지율로 옹립을 한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 장관 막 절대 존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거 북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이제 전체주의적 인상을 자꾸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 민주주의라고 하면 그게 과연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오늘 이준석 대표도 그런 비슷한 맥락의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모든 권력은 민주 권력에서 민주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지금 민주적인 정당한 어떤 그 선거를 거치지 않은 분들이 하는 정치에서 어떤 정당성이 있겠냐 이제 이런 비슷한 비판을 했던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과연 대중적 공감도 얻기 힘들 것 같고요. 이게 또 정당성도 없을 것 같고요. 논리적 개연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을 민주당에서 검찰당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 이 질문을 했는데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의 중요한 도구다. 네. 그러니까 검찰 비판한 게 아니라 이제 정당을 비판한 건데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네요. 네, 뉴스 신세계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김경빈, 장윤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고 전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논리적인 개연성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국민의힘을 두고 이제 검찰당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 이제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고 비대위원장도 검찰 출신이고
뭐 당의 핵심 인력들이 대부분 검찰 출신이거나 경찰 출신들이니 이거 자체가 좀 구성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받은 거냐면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의 중요한 도구일 뿐이다. 특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자산이자 도구인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네. 근데 일단 여기서부터 논리 점프가 한번 일어납니다. 검찰당이라는 비판이 일반적인 검사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당에 대한 비판을 검사들에 대한 비판으로 치환하는 논리 점프가 한번 일어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당한테 질문한다고 한 게 왜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검사 사칭했던 사람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느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네. 말인지. 그러니까 두 번의 점프가 일어나는 건데 검사를 싫어합니까? 민주당. 아니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검사 많아요. 검사 출신들. 그리고 이렇게 점프가 일어난 결과 기자가 처음에 했던 질문 그러니까 살았던- 검찰들 출신들로 주요 당직을 구성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 답이 없었던 셈입니다. 답이 있었죠. 검사 사칭한 이재명을 왜 절대 존엄으로 모시느냐. 이게 전혀 그 개연, 그러니까 일단 문장 분석을 해보면 두 줄짜리 문장이 서로 다른 얘기가 충돌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문장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되게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저 말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아무 말이나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이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 기자들의 질문에 회피하는 방식으로 할 텐데, 이 초반은 이게 지나갈 수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다음 주부터는 이거 안 통합니다. 예, 기자들이 문장 분석하면서 하나하나 다 비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방식으로는 안 통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지. 어쨌든 뭐 심리적으로 보자면 검찰은 정의를 지켜온, 국민을 지켜온 국민의 편, 정의의 편. 나는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과 검사를 분리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검사 인격적으로. 동일체 원칙이 여당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여튼간에 그 이 문장을 좀 분석을 해보면 논리적인 비약, 그 다음에 검사와 국민의당 본인이 이렇게 다 객관화돼서 분리돼서 이야기가 안 되고 좀 중첩돼 있다. 그런 부분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조금 검사 정체성, 그 다음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분리를 하셔야 네. 정치부 기자들과 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기도 듭니다. 하고 기자들도 세워놓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내지 말고 그거 무슨 말이냐 끊어서 설명하라라고 분명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또 검사 예. 29일에 이제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하게 될 텐데 네네. 비정치인 위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비대위원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거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검사 출신 한 분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나 검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검사 출신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열렸는데 어떤 얘기들 오고 갔는지 좀 점검해 주시죠. 민주당은 일단 오늘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업무 관련 전문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집중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 재직 시절에 했었던 활동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검사 시절에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이제 살인 혐의자로 찍어서 징역살이를 시켰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장경태 의원 등등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뭐 저희가 이제 조금 뒤에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인사청문회 참여하셨던 분들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에 BBK 사건의 면죄부를 줬던 논란이라든지 변호사 시절에 오리온그룹의 사회이사를 겸직하면서 오리온 오너 일가의 비리를 변호하고 전관으로서의 힘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김순경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문제로 지적이 돼서 김순경 기록으로- 사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 김순경 살인 누명을 그렇죠. 썼죠. 살인 누명을 쓰고 근데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그때 된 주인 검사가 그렇습니다. 김홍일 바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었던 것이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지만 결국 이 처벌은 경찰들만 받고 김홍일 당시 검사는 처벌받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늘 성역 안에서 살았던 이 검사들의 삶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BBK 면죄부 논란하고도 같이 연관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BBK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 거냐, 다스는 누구 거냐 이랬지만 무혐의 주고 끝냈던 사건인데 11년 후에 결국에 BBK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것이 한동훈 당시 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입에 의해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랬던 상황을 놓고 볼 때 역사가 나중엔 다시 또 규명이 되겠지만 이분이 방송에 아무런 적격성이 없는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혀놓고 결국엔 알겠습니다. 부적격이 되겠지만 임명이 돼. 임명하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답답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임경빈, 장윤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